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부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국기원 전면 개보수를 통한 관광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제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용호 의원님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또 노후시설 점검과 개보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기원은 1972년에 건립이 되어서 50여 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로서 사무실과 복도, 천장 등의 성면 시공의 문제점과 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천장 노후 및 누수 현상, 또 냉난방기 노후, 또 국기원 진입도로에 인도가 미설치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위 건물은 당초 국기원에서 건립한 후에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여 20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유상관리 위탁 방식으로 바뀌어서 서울시와 강남구에 위탁료로 건물 사용료와 토지 사용료를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서울시의 건물 사용료 900만 원, 강남구의 토지 사용료 5억 6,700만 원 등 총 5억 7,600만 원을 위탁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지금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국기원 건물이 50여 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노후와 관련해서 개보수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예산 지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지난달 국기원에서 강남구청을 격려하여 신청했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긴급 예산인 노후 냉난방기 수리 및 교체, 장애인 통행시설 설치 예산 4억 6천만 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실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본 의원에게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과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마 실국 담당 부서에서는 이 시설 자체의 유상 관리 주체가 국기원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유지보수 관리 업무는 시설을 이용하는 측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의원님 질문하신 점 다시 검토해서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본 의원이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건물은 현재 서울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러면 국기원 측은 여기에 우리가 임대차 개념으로 보면 임차인 개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에 전세 월세를 들어갔을 때 그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건물주가 그것을 수리해주고 교체를 해줘야 되지 임차인이 자비를 들여서 그걸 수리하고 교체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과 민간의 어떤 임차 관계에서는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국기원한테 이제 기부 체납을 받고 유상 관리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건물에 유상으로 하는 임대료는 상당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9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관리 위탁의 범위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와 국교원 간에 그동안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교원 측에서는 그 본인들이 그걸 뭐 수리하거나 자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시설들이 국교원 노후 시설 PPT 좀 부탁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 지금 이제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100번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에 반해서 똑같은 그런 그 유상 위탁 관리 방식을 하고 있는 그 관할 자치구인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국교원 주변 시설에 대해서 국교원이 있는 그 부지를 포함해서 그런 주변 시설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약 250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테헤란로 일대에 태권도 상징물을 조성하고 국교원 입구 그 경사로에 눈길을 대비한 자동 염수 살포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국교원 주변 도로 및 그 보도를 정비하고 또 국교원 길에 올라가는 경사로 있습니다. 그쪽에 조형물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고 또 그 인접한 역삼문화공원에 그 국교원 주변 시설 정비 등 본위원이 파악해본 바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25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구인 강남구 같은 경우는 또한 그 문체부 같은 경우도 해외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등 매년 약 100억 원의 그 국비 예산을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전북 무주군의 경우에는 기존 태권도 공원 위치에 192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태권 로봇 설치와 태권 V랜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지원이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지어 올해 7월에 개최되는 2023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이쪽에서 개최를 할 수가 없어서 국교원 측에서 성남시 협조를 받아서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두에 그 잠깐 언급했던 그 국교원 시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 장애인 리프트 또는 이동 그 시설이나 경사로가 없으며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교원을 방문해서 장애인 리프트나 경사로 시설이 없으니까 국교원 측을 그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의무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도 없고 또 국교원을 이용하는 2호선 그 전철 강남역 같은 경우 참고로 그 강남역은 1982년도에 그 2호선이 개통될 때는 그 강남역은 그 당시 역명이 국교원역이었습니다. 그 강남역 같은 경우 현재 지하 출입구 8개 중에서 강남구 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없어서 지난해 말에 본 의원이 이걸 발의를 해서 공사비 약 한 10억 정도 추산되는 그 사업인데요. 국교원 쪽 그 출구 12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제가 그 설계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동안 이 국교원 시설에 대해서 거의 뭐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은 이제 시설 관리 부분에 있는 건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께서 그 강남구에서는 그 국기원으로부터 이제 토지 임차료 명목으로 연간 한 5억 6천만 원의 그 임대료를 이렇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에서 이제 매년 그 역사문화공원 국기원이 입지하고 있는 역사문화공원 시설 개선이라든가 뭐 조명 그다음에 뭐 그 경사로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국기원과 협조해서 국기원과 작년 5월 2일 날 시장님과 국기원장님이
그 태권도 서울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국교원의 이런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이전에 그 관한 부분은 제가 일단 네. 다시 내가 시장님께 질의될 부분이니까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MOU 관련은. 그리고 이제 또 근데 태권도 잠깐만요. 네. 근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강남구는 토지 사용료를 뭐 5억 얼마를 받으니까 마치 그 사용료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1년에 5억여 원을 만약에 납부했는데 5년 해봤자 20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거 받는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5년 동안 받는 5억이 25억이면 지금 강남구가 5년 동안 여기 이쪽 국교원 주변에 투자한 게 250억입니다. 네네. 그거는 내가 봐서는 뭐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도 이렇게 제고되는 그런 사업들이 함께 주민도 있지만 가장 주 포인트는 국교원입니다. 네네. 이쪽에 이 국교원을 강남구 주민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고 또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1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되는데 마치 지금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뭐 강남구에서 토지 임차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고하셨고요. 예. 그 추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무 부시장으로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저 존경하는 그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에 모시고 시정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시장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그 3월 25일 광화문에서 열린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에서 태극 일장 단체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네. 예. 다음 장면 열어주세요. 예, 우리 시장님 맞으시죠? 네. 예. 이날은 그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한 자리로서 태권도 수련인 12,000여 명이 단체 시연에 성공하여 새롭게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또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그 이날 행사를 적극 지원하시고 응원해 주신 업적으로 그 명예 8단증을 국교원으로부터 받으셨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자랑스럽고 위대한 태권도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국기원은 그 일전에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노후 태권도 노후 국기원 그 문제 관련해서 제2 국기원 건립을 위해서 2022년 5월 2일에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보면 뭐 저기 저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국기원 이전 건립,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그 협력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기원과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이후에 그 제2 국기원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지역을 물색을 하면서 과천 어린이 대공원, 강남구 그 하겨울역 부근 세택부지, 그리고 최근에는 도봉구 방학동 소재 국방부 화학부대 이전 부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2 국기원 이전 건립 사업은 지금 그 후보지만 그 난무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 MOU 체결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한 그 본 의원이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국기원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 국기원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저희 그 강남구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기에 지금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전혀 지금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서울시와 그 시의회 간에 협력과 소통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그걸 또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그 시민을 위한 그 행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이야기가 지금 그 언급이 되니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한 두세 달 전에 그 시장님과 그 면담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그 주 내용은 사실은 뭐 제가 이런 금일 그 시정질문하는 여러 팩트를 꼭 이렇게 공개적인 뭐 시정질문 장소에서 내가 말씀드리기보다 사전에 그냥 뭐 좀 조율도 드리고 한번 의견도 여쭤보고 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앞으로 저 이런 거는 뭐 제가 제 뒤에 높이 계시는 그저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 청을 넣어서 뭐 시의원이 저 시장님을 뭐 뵙고 싶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만나게 해주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참 하여튼 뭐 anyway 저 정무 라인과 비서 라인에서는 그 시장님 좀 잘 좀 모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국기원 이전 사업을 이제라도 중단을 하시고 이 국기원을 지금 현재 있는 국기원을 대한민국 국기인 그 태권도 성지의 명성에 맞게 현대식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대대적인 그 개보수를 하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칭 뭐 어떤 국기원 타워라든지 또는 강남 타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남산 타워나 또는 그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탑이라든지 일본의 도쿄 타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전망대를 설치해서 관광 명소로 함께 조성하는 게 어떠신가, 그런 사항을 제가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지금 드리는 바입니다. 뒤에 있는 조감도는 그 AC입니다. 그냥 제가 시간이 급해서 그냥 뭐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가 그냥 한번 인식을 해본 건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은 그 노들섬 디자인을 이제 공모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우리 한국적 특성에 맞게 디자인된 아주 그 좋은 디자인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강남권 일대에는 현재 그 제2 롯데타워나 뭐 이런 그 위에는 관광 전망대도 없고 제대로 된 관광 시설이나 상품이 없습니다. 뭐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국기원이 소재한 그 역삼동 그쪽 일대가 그 고지대 구릉지라서 여기에 만약에 관광 타워 형식의 전망대를 설치한다면 아주 그 서울의 그 동서남북 앞뒤로 아주 조망거리 탁월해서 본인이 보기에 아주 인기가 좋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지금 이제 전 세계 약 한 200개국에서 그 태권도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약 2억 명 정도의 그 태권도인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그 태권도 성지인 그 국기원 그 방문 사업을 펼친다면 연간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이 방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광 한국, 관광 서울을 내세우고 있는 현재 이것보다 더 큰 그 기대 효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광 플래그십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현재 야심차게 추진 중이신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과 해외 관광객 3천만 명 그 유치 마스터 플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세계 그 태권도 지역 활동 중인 그 200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하듯이 세계 각국의 수천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본산이고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방문 사업을 펼친다면 이건 관광 코리아, 관광 한국, 관광 서울로 엄청난 국위 선양과 함께 또 관광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뭐 정확한 그 관광 수입을 그 계산할 수 없지만 관련 자료를 인용도는 참고할지에 대강 추산만 해봐도 연간 국기원 그 이용객들 100만 명 이상으로 한 1,000억 원 이상,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500만 명 정도 이상으로 볼 때 이것만 하더라도 한 뭐 5천억 원 이상 등 이렇게 저 고용 효과는 또한 제가 대강 추산해 보건데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 관광 명소화로 될 때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서울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아주 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그 국기원은 뭐 관광과는 그 거리가 멀고요. 그냥 그 뭐 노후 시설에 뭐 태권도 본산이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볼 뿐이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또 주문한 대로 이 국기원을 현대식으로 새로 짓거나 또는 전면 개보수를 한 다음에 이런 그 관광 코스까지 만약에 겸비를 한다면 특히 서울과 국기원 주변의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까지도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그 관광 전망대 건립권은 뭐 예를 들면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을 가급적 그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 건립해 주실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면담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응하지 못하는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잡겠습니다. 이 국기원은 참 제가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동섭 국기원장님과 수시로 의논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은 좀 이해관계를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국기원이 강남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국기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적이신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국기원을 유지 보수 혹은 뭐 증개축 신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선호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동섭 국기원장님으로부터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제2 국기원을 만드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국기원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두 번째 국기원장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기원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있는 의사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방금 전에 언급하신 도봉구의 화학부대 이전 부지로 최근에 합의를 봤고요. 그곳이 현장에 가보시면 일종의 태권도가 지금 굉장히 세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기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그런 전통 무술의 경우에는 배산 임수, 다시 말해서 아주 산세가 좋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위용도 자랑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게 국기원 측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최근에 한 달 전에 했고요. 그렇게 이전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무려 500~600억이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그 부지가 서울시 게 아니에요.
국기원 이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투자 계획이 세워질 정도로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서울시가 아낌없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의원님께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국기원 측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강당부는 또 이해관계를 좀 달리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부 시장과 나누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양자택일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위치한 상태에서 개축이나 신축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 그 괜찮은 위치를 찾아서 이전 신축을 해야 될지 뭐 두 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뭐 재정 여건상 힘들다는 거는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법에 입각한 그 계속해서 외국에 널리 알려나가야 될 국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도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도와드릴 위치에 있지만 정부도 그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의 계획이 앞으로 선택될지 모르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정부와 서울시가 절반 정도는 나누어서 비용 부담을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도 정부의 일정 부분 재원이 분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기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뭐 도봉구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증개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 결론을 내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원칙만 확인을 하고 추후에 국기원의 의사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에 국기원 측에서 현 위치 스테이 및 그 재건축 뭐 리모델링과 이런 관광 타워 이 사업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제 제안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후 사항은 또 국기원 측과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로 저에게 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부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자전거 도로 설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향후 확대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행정일부 시장 김의승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예, 최근 그 서울 지역에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자전거 도로가 계속해서 그 폐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확충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한 최근 3년간 9개 노선 정도는 부득이 폐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저 PPT 자료가 나와 있죠. 본 의원도 최근에 그 의원 요구 자료 제출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전거 도로 현황 그 폐지 현황을 보시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9개 노선이 폐지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예, 근데 이는 그 공식적인 자료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거나 뿐만 아니라 이 폐지되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최근에 설치된 그 자전거 도로조차도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 사례가 많이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 일대에 그 설치된 그 자전거 도로는 그 가장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몇 차례 답사를 해보니까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철제 안전 펜스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집단 민원인이나 뭐 또는 뭐 시대 분리를 위해서 저기 설치해놨겠지만 저는 뭐 안전 펜스나 또는 심지어 지장물까지 저렇게 자전거 도로에 부딪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보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결국은 이용하기 어렵다. 저쪽에 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여러 차례 내가 광화문을 다니는데 이런 게 결국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 낭비로 결국은 이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좀 부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 지릿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제가 이거 사실 관련 국실에 벌써 내가 통보를 해줬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다시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그대로예요, 그냥.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려고 한 내용 중에 보면 관련 국실에서 지금 보면 의사당대로와 국회 의사당대로와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서 일부 도로를 그 자전거와 PM 즉 그 전동 킥보드죠 전용 차로로 신설하려고 그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 사업은 그 도로공사 재편 사업 기본 구상까지 작년 말까지 다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지금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에 대한 그 시민들의 관심이 최근에 부쩍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서의 그 자전거의 효용성 그리고 타 그 선진국의 그 사례를 보면 수송 분담률이 그 자전거가 거의 뭐 20% 30%가 넘는 도시가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은 그동안에 이제 차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좀 구축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도로 공간을 개선하거나 혹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뭐 효용성을 제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사업은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와 이제 킥보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특히 저희 서울시가 성공한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따릉이 사업 있죠. 일명 따릉이 공공자전거. 예. 이 공공자전거 이용객들이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또 이런 따릉이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확대에도 이런 사업들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이제 판단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 안내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 말까지 이미 도로공사 재편 사업 기본 구상까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이런 안내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본 의원은요 작년 11월에 소속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집단 민원에 의해서 과도한 공사비 정액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5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장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공사비 정액 부분이 1조 448억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정리됐냐 했더니 가장 큰 이유가 뭐 공사를 하다가 주민 집단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뭐 공사기 부풀리기라는 그런 그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주민 의견을 사전에 듣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바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그 대형 공사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그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 예산 절감 등이 이제 기대가 되겠죠. 10년 동안 1조 448억이 있어요. 그때 1조 448억 원. 그게 다 뭐 부시장님이나 제가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본 사업 중에 그 테헤란로 그 도로 개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가 뭐 약 15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미 그 발의했던 조례에는 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서울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공사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추진할 때는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어떤 사전 설명을 하거나 뭐 동의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협력과 소통을 하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 독재,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도 그 아예 의원님께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최근에 그 한번 제가 요청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충분하게 사전에 잘 소통할 수 제가 있도록 한 달 전에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 질문을 하려고 내가 다른 사회들에서 들어가지고 한 달 후에 한 달도 안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도로 개편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지역구 시의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도대체 시의회와 뭐 소통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300억 원 이상, 뭐 또 150억 이상, 100억 이상 이런 것까지 꼭 그 뭐 조례로 뭐 조례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러나 뭐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금액을 낮춰서 조례 개정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관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사전에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2분밖에 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 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 이 속교력이 다 남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럼 그 의사당대로와 테헤란로 일대 그 자전거 도로 신설하는 그 계획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도로의 한쪽 편에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이 단차와 안전 펜스 등 또한 경사지의 경우에는 눈길, 빗길 등에 대해서 대비해서 반드시 미끄럼 방지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전 시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기존의 보도와 자전거 도로 간에 안전 시설, 그러니까 뭐 안전 녹색띠라든지 뭐 도로 표지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저 가운데 있는 저런 거라든지 요즘 많이 서울 시내에 설치하잖아요. 예. 저런 걸 반드시 분리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전거 도로는 어떤 단절된 구간에만 뭐 일부 도로에만 이렇게 설치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넓게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격자 행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테헤란로 같은 경우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에서는 보면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를 연결하는 동서남북 격자 형태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제안을 통해 그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건설이 문제점을 좀 보완 해결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편리한 그 도시형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간단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사진으로 보여주신 광화문 광장의 경우에 이게 이제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빚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현장의 그 특수성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시위가 많이 시간 벌어지는 다 됐어요. 공간인데요. 아니 저 답변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청하세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